얘는 내가 볼 때 한 데킬라 2잔이면은 꼬실 만한 여자예요. 근데 괜히 오버를 하고 발렌타인 30년을 산 거지. 거기서 데킬라 2잔이면 괜찮은데 발렌타인 30년을 먹고 거기서 내가 취한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여자는 그냥 집에 보내고 뻗고 이런 상황이 이제 곧 발생할 거라고. 뭐 12개월요 이거. 그렇지. 너무 오버했다고 이거는. 나는 막 지하철 뒤굴고 있고만. 이러고 가는 거 이제 사실은 그거 딱 먹고 이제 간단히 노래방 가 노래 부르고 이제 또 이제 마무리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건데 괜히 오버한 거지 이거. 이게요, 그러니까 뭐 아주 단편적인 걸로는요. 지금 그럼 해양 경찰 소속돼 있던 모든 해양 경찰 대원들이 일반 경찰로 편입이 돼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부대라 해야 되는 이 편제 재편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계급 체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수 선후배라는 것도 있고 제복이 원래 다 지금 해양 경찰 복이 전량이 쓰레기가 되고 걔들한테 일반 경찰복을 싹 지급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현장에 나가서 구조 작업을 생존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애들이 그 통지를 왜 자기 라인을 타고 듣는 게 아니라 왜 뉴스에서 들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렇지. 자고 일어났더니 난 해경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좀 이게 너무 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반등을 깨기 위한 카드라고 던진 건데 제가 볼 때 이거 너무 생각이 깊지 않았다는 게 절대 당 차원이나 청와대 차원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이 독단적인 결정. 예, 이거 청와대 차원에서 절대 이거 오케이까지 나도 발표를 이렇게는 안 해요. 대체는 너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도 머리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근데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 지금 당에서 이거 반대해서 대통령을 물먹인다 이거 상상할 수 없거든. 그렇죠. 안 되죠. 이건 새누리당에서는 반대하고 싶어도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이 길을 쓰고 반대하는 거를 좀 못 이기는 척하는 뭐 이런 그림을 상상하겠지. 근데 이걸 여당까지 물먹이지 못해. 근데 여당도 대통령을 물먹일 수 있어. 대통령 인기가 없으면. 근데 노무현 때 사실 그렇게 했고. 그렇죠. 근데 새누리는요, 그 지지 기반의 결집의 핵 중에 핵이 박근혜예요, 사실. 박근혜랑 척을 진 새누리당? 그 새누리당도 공멸해요. 안 되지. 예. 그럼 왜냐면 표가 문제. 그럼 친박근혜 표랑요, 친새누리 표로 갈립니다. 결국 친이 친박이 완전 분열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새정치만 나이스 그림이 솔직히 새정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지금 뭐 괜히 거기서 나대지 말고 이 병신들이 제발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기만 해. 저도 그러니까 얘 얼마나 병신 짓을 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고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지지율에. 이게 제가 그 박근혜의 독단이라고 제가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국가안전처를 만들어서 여기에 군안 및 구조 파트를 넣겠다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소방방재청이 눈을 벌겋게 뜨고 있거든요. 소방방재청, 재난을 방지하는 청이 이미 있어요. 그것도 청이잖아. 물론 청인데 이미 그 기능을 하라고 정부 산하에 이미 하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소방방재청 애들이 근데 천재지변 이런 쪽에만 관리를 아니 어쨌든 그거는 넣으면 되지. 보니까 안전이라는 건 크게 이제 적으로부터의 위협이랑 자연으로부터의 위협 이렇게 두 개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적으로부터의 위협을 국방부가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으로부터의 위협을 사실은 우리 소방관이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해양 파트는 워낙에 사이즈도 크고 특수하고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니까 해양 경찰이 별도로 군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떼내서 국가안전처를 만들어서 넣는다? 요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단 말이죠. 굳이? 그럼 해양경찰 놔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육상 재난 안전은 여전히 소방이 또 하고 있을 거니까. 안전을 통합을 한다면은 소방방재청이 합쳐서 격상을 시켜주든지 그걸 왜 새로 만드냐고. 그러니까 고민이 없이 만들어진 거란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어디가 멘붕이냐면 지금 안행부가 멘붕이에요. 왜냐면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은 다 때려치고요. 인사를 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인사권이 다 날라갔어. 인사권이 총리로 갔거든. 지금 보면 연합뉴스에 나오는 게 이게 안행부가 이제 패닉에 빠졌다. 그렇죠. 공중분해 수준 처로 겪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요 안행부가 행시 패스한 애들이
웰빙 원하는 애들은 여성부로 갑니다. 그다음에 야심 있는 애들은 행안부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원래는 행정안전부였는데 박근혜 정권 오면서 안전행정부로 바꿔서 안전을 더 방점을 두겠다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이거 모양 완전 빠졌지. 이게 그전에는 행자부였어요.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모든 부처 중에 여기가 파워가 제일 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냐면 또 행자부 밑으로는 15개 시군이 다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경기도고 뭐 경북도청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도지사들이 다 행자부 밑에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행자부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안행부를 행정자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안행부에다가 얘기를 한 거. 안행부에 결국 책임이 있다라는 거지 이번 사태에. 그렇죠. 근데 과거의 행정자치부는 정부 조직 업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권한이 대부분 박탈당한 안행부에서 행정자치 자치 업무만 하라라는 거는 권한은 없고 일만 지킨다는 겁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뭐 난리 비서부처럼 돼버리겠죠. 여기 이제 사실 지금 상황이라면 얘네들은 더 이상 이제 팀을 청이 안 되고 처로 격화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청이 이렇게 작은 청은 없거든. 지금 다 뺏어가. 부가 아니라 처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안행부가 아니라 부가 아니라 이제 그렇죠. 처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근데 조직이 너무 커요. 근데 여기가.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기획재정부가 그 어떤 전체 사이즈에서의 큰 기획을 본다면 행안부는 행정부 내부의 모든 행정을 원래 관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능을 다 뺏어갔으니 이제 이쪽 공무원들은 이렇게 되겠죠. 야 이제 도지사가 행자부 장관, 안행부 장관 봐도 뭐 그다지 뭐 느낌 없겠다. 뭐 이제 지금 보면 여기가 안행부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자치 업무가 아닌 행정자치 업무에 전념하라고 한 발언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 지방자치 기능만 남길 계획이었다면 행정자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 이러고 안행부 한 관계자가 있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행부 지금 한마디로 좆된 거야. 그나마 지방자치만 남기지 않았으니 우리한테 뭔가 권한을 남겨주지 않겠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 박근혜 정부가 이런 이벤트 하나에 정부 규격을 하루아침에 갈아엎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뭐랄까요, 큰 그림을 못 보고 얼마나 어떤 기획 없는 나라 운영을 한다는 게 되게 여지없이 드러나죠. 이번 건데 권력 남용이에요 또. 그렇죠. 좀 이번 거는 하여튼 근혜 누나가 뭘 예측을 하고 움직였는지는 느낌이 와요. 이런 파격적인 거 하나 해줘야 뭐 이거 하면 어떻게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여튼 역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날 거라는 예상은, 왜냐면 이게 그래 결국 해경을 해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은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그 위기 대응에 대한 거의 능력은 그런 리더십 확실히 좀 부족하다는 게 이번 위기에서 여실히 좀 계속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이 좀 불만을 가지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이제 보수 쪽에서는, 보수 쪽도 지금 이번 세월호 관련돼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한 거를 마냥 두둔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너무 공격을 하니까 저거 이제 선동에 저거 이용당하지 말자 이 정도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촛불 집회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보수 단체들 하면은, 그러니까 보수 단체들도 답답한 게 좀 집회 모이면 좀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모이니까 성주기 들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긴 할 거야. 사람들 모으려고 하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모이니까. 근데 거기서도 세월호 이거 뭐 명백히 조사하라 뭐 이런 거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피켓이 선동하는 사람, 이걸로 건수로 선동하는 사람 뭐 꺼져라 뭐 이런 거 이제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게 보수 쪽에서도 세게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가 잘못을 한 거야. 이 시위하는 거를 뭐 맞시위, 맞불 시위 하는데 반대 내용이 아니야. 결국 굵직한 내용은 똑같고, 이쪽은 니네들 이거 가지고 선동해서 정부 흔들지 마라 뭐 이런 거고, 뭐 명백하게 하고 엄벌을 쳐라 뭐 이런 거고, 이쪽은 약간 막 청해진, 유병원, 보수 쪽은 이쪽을 타겟으로 좀 잡고
이 사람들을 까라 뭐 이렇게 잡고 이쪽은 정부를 까는 거지. 일회충 새끼들 저기 좀 보수 집회 쪽에 연령 좀 낮춰주란 말이야. 가서 좀 참여 좀 하고 저 오프 좀 아유 저 현피 좀 떠라고 가서 그러니까 키보드로 두드지 말고 그러니까. 두드지 말고 그럼 좀 가줘. 보수 단체들이 내가 안타까워 내가. 보수 단체는 지금 젊은 피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오프 좀 뛰어. 그 어르신들이 다 그 일배충. 뭐 그분이 싫지는 않겠죠. 아니 우리 이제 가서 좀 해줘. 노인네들밖에 없으니까 이게 안 먹히잖아. 비주얼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대학생들 좀 가고 그렇죠. 가서 선동가 아웃 막 이렇게 하면서 하란 말이야. 좀 이렇게 해주고 5.18은 폭동이다 이런 거 해주는 거. 가서 거기서 이제 유대관계도 쌓고. 그렇게 해줘야지. 일배충도 그거 했는데 그 명박산성 같은 거 쌓여야지 진짜 졸라 웃기. 그런 거 좀 하고. 일베 회원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나라 최상위급 커뮤니티인데.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좀 해서 모이면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다 모여가지고 이게 누가 봐도 야 저거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동원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거를 사실은 사람들 모이면은 사람들이 보자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되게 막 거의 대부분이 좀 기력이 세한 할아버지들이 많잖아요. 그 앞에 나와서 성적이 드는 할아버지만 좀 세 보이고 그러니까 아니 집에서 쉬셔야 될 타이밍에 왜 나왔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 나이 때 되면은 그렇게 자기만의 철학이 되게 두드러지거나 이런 나이도 아니거든요. 그냥 무르는 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렇지. 그분들은 확고하긴 하지. 확고하긴 해. 아니 그 일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 그럼 결국엔 그냥 담배값이라도 벌러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쑥 들어가서 취재하면은 그냥 나온 사람들 꽤 된단 말이야.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자유청년맹 대구지부에서 그 FTA 그것도 할 때 그 아줌마들이랑 학생이 이렇게 많길래 뭐 이거 시위 내용 뭐 기자할 때? 아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저는 얘 따라왔는데요. 아줌마들 난 돈 준다고 해서 왔고 그리고 그 개대생 한 명 인터뷰하는데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저는 그냥 학교 동아리 회장인데 뭐 어디서 나오라 그래갖고 그냥 알바 뛴다고 나왔다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대구 동성도에서 하고 있었다니까요. 아무튼 뭐 그런 거 보면 안쓰럽잖아. 그 같은 편인데 일베 회원들 같은 경우는 애국보수 우리의 애국보수 진영 일베 진영 가서 오프라인으로 좀 힘 좀 실어주세요. 젊은 피 좀 수혈해 주세요. 제발 이거 그리고 나는 대신 들어주고 나는 돈 받고 와서 동원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야 돼. 그런 거 해줘야죠. 그럼 근데 멋있겠다. 딱 해서 그 보면 일본 보면 극우 애들 여기에 그 우길승천이 머리띠 딱 한 다음에 조센진 꺼져라 뭐 이런 거 죽여야 된다 막 이런 강간을 조센진 여자를 강간하자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렇죠. 딱 하죠. 이런 거 딱 해가지고 태극기하고 딱 성조기 딱 두르고 빡 가서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애국보수 젊은 애국보수 집결하라 해서 선동가들 물리치고 해야지. 상상해보니까 멋있겠네. 내가 서울시청 앞에 일배충 10만 명이 운집해가지고 내가 진정한 보수다. 그렇지.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확실히 그렇게 딱 나가면 동원된 게 아니구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지. 가는 거. 다 같이 그 손 딱 이거 뭐지 하던데 이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없지. 딱 하고 다 같이 으아 딱 하는 거지. 야 진짜 뭐 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응, 이걸 이렇게, 구겨 이래가지고 이응 비읍. 이게 빨갱이 못하는 자들.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딱 가는 거지. 진짜 개멋있겠다 근데. 길 가면서 이렇게 하면 혹시 그 지금 쌀이 이렇게 준다냐? 이러고 나도 이거 해갖고 서로 해봐야 되겠다 애들한테. 그 막 저번에 무슨 짧았는데 무슨 해외여행 가서 사진 찍는데 동양인이 이러고 찍고 있길래 저 새끼 왜 하고 알았다고. 그런 거 좀 했으면 해줘야 돼. 해줘야지.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 그렇죠.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다른 거야 되는데 너무 막 심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욕먹는 거지만 일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도 막 그 수지 사진 눕혀놓고 씨발 이거 헛조찔하고 있고 이러는 거 있잖아. 걔 수지 맞지?
네, 쓰지 맞아요. 그런 거는 일베 애들 싫어한다고. 저 새끼 일베망신 다 시킨다 그런단 말이야. 별풍선 고맙습니다. 네. 그런 거는 싫어한다고. 그 술집 앞에 있는 그때 떼어가지고 뭔 얘긴가 했네. 그러니까 일베 중에서도 내가 진정한 보수야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그걸 보면서 한바탕 싸웠겠죠 거기서도. 야, 쪽팔리게 일베망신 다 시키냐. 야 뭐하냐 임마. 네가 그러고도 보수야 이러면서 그러겠죠 아마. 그냥 진짜 어떤 진성 보수라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어떤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딱 진정한 우리의 뿌리를 어디서 찾느냐 딱 보여주고 얼마나 그건 멋있어요. 그러면 어버이연합하고 딱 어버이연합한테 큰절 딱 한번 하고 어버이 일베 애들은 가스통 대신 딱 들어주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젊은이들 가스통은 젊은이들 들어라 딱 들고. 무전병처럼 이렇게 파이어배처럼 이렇게 딱 어르신들은 무거우니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노인 공격 빡. 노인 공격 그거를 딱 이렇게 현수막 대처럼 해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좀 의식이 있는 젊은 보수들은 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친일 쪽이나 이쪽으로 가니까 사실 공격을 당하는 건데, 그런 쪽으로 가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쪽이랑 같이 섞이는 거가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래도 그쪽이랑 섞이는 이유는 이쪽이 더 싫거든. 왼쪽은 너무 싫으니까 이쪽이랑 섞이는. 네. 근데 잠깐 일베가요 반일 감정이 없나요? 걔들이.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그러니까 반일 감정도 있지. 보수 진영이라면은 사실은 반일 감정이 당연히 가져야 되거든. 일베들이 반일도 없나? 설마? 반일이 있겠지. 극동아시아에서 반일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동아시아 쪽에서 북한 애들도 일본을 싫어해요. 그렇지. 북한 애들은 싫어하지. 북한 애들도 당연히 싫어하고. 일베가 일베에 있는 보수들, 그 사람들이 이 좌측에 대한 좌익 요쪽을 워낙에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쪽에 섞여 있는 사람들 꽤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좀 움직여도 사실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보수를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변희재 같은 양반도, 그 친구도 친구인가요? 나보다 많을걸 나이. 형이겠죠 아마. 그래도 좀 꼬였잖아. 뭐 그냥 말하면은 뭔가 저쪽이 싫은 건 확실해.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공격을 하다가 자꾸 스텝이 꼬여. 우리 소리 개소리하고. 그게 좀 꼬여서 그렇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겠어. 이쪽을 완전 싫어하는구나. 요건 알겠는데 이거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거 모든 거가 다 싫어지다 보니까는 자꾸 이렇게 하는데 드리블하다가 자꾸 이제 스텝이 꼬여가지고 자꾸 넘어지고 무릎팍 까지고 이러는 건데.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저쪽에 있는 사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우리 정치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안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편에 의한 입장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사안별로 갈려야 되는데 우리 편이 어느 쪽이냐 요거 갖고 내 입장을 정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사실은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안철수 데뷔 당시 피아 식별이 안 된 여야가 얘는 어느 편이냐 도대체. 이 새끼가 우리 편이 처음부터 우리 편 느낌 나면 빨아주면 되고 적인 것 같으면 까면 되는데 이게 처음에 애매하니까 이걸 까다가 우리 편으로 오는 것도 애매하고 빨아주다가 적편 가도 애매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간만 존나 봤지. 우리 그러니까 철수이 사실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간부기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정치에 되게 큰 단상이에요. 그 양반한테 성격이 좀 간보는 거 좋아하는 거야. 그래도 안철수가 이러이러해서 나는 안철수 지지한다. 딱 쿨하게 말을 못하고 까지도 못하고 우리 편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최초의 인간이었잖아요. 안철수가 이번에 광주에 전략공천해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새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민주당이 헌정치야. 안철수한테는 정말 합당을 했는데 민주당은 헌정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상징적인 광주를 만약에 그냥 상향식 공천을 한다라고 하면 그 기반이 있는 또 민주당의 오래된 사람이 광주를 또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 여기는 우리 사람으로 하겠다, 이게 새 정치다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민주적이지 않은 절차를 했으니 그렇죠. 그건 새정치가 아닌 거잖아. 그렇죠. 죽으나 어쨌든 죽으나 싫으나 합당을 했으면은 그딴 식으로 공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새정치가 아니고 위에서 보스끼리 야합한 이런 거 나눠 먹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철수가 새정치는 무슨 이거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삼김 정치에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삼김 정치 할 때는 만약에 김종필하고 김영삼하고 딱 손잡았으면 광주 줄게, 부산 줘, 뭐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시대였지만 지금 그 시대가 그런 게 아닌데. 그리고 시대가 그렇다 하는데 자기 컨셉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는 아니 그래 현실 정치에 부딪히거나 손 잡았다 그래 거기까지 쳐. 그러면은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뭔가 신선한 정치적인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원칙을 걔가 안철수 그 얘기를 했었잖아. 기초선거 무공천을 할 때 노무현 정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약속을 했어요. 노무현 정신에 있으니 그러면은 거기다 노무현 정신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할 거면은 여기 광주 쪽을 이렇게 해서 그 상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면은 분명히 첫 술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속 부딪히면서 가야지. 그게 노무현 정신인 거지. 그렇죠. 기초선거 무공천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었거든. 개박살 나는 것 모든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거기다가 노무현 정신을 갖다 대더니 여기다가 갑자기 김영삼 김종필 정신을 여기다 갖다 붙인 거야. 광주는 우리 사람. 니네 사람은 니네들 민주당이 맨날 해먹으니까 이거는 헌정치. 우리 사람 넣는 게 새정치. 이렇게 되니까 옆에서 누가 봐도 안철수 저 뭐야 새정치가 저게 무슨 진짜 날아다니는 새정치인가 뭐 이런 이거잖아. 간정치야 간정치. 이거잖아 막. 철수 양은 되게 최종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역시 안 합치는 게 맞았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무조건 합치면 역시. 안 그러니까 됐지. 사실은 저도 합친다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사실 이 스토리가 쭉 예견은 됐어요. 사실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광주 시민들한테 맡겼어야지. 그렇죠. 공천을 해서 거기서 경합을 시키고 광주 사람들 사실 그 오래된 인물들에 대해서 염증이 있다. 그렇죠. 민주당 나오면 뽑아주니 이것들이 병신들이 우리가 지네들 좋아서 뽑아주느냐나 이게 광주나 전라도 쪽의 정서는 그게 있어. 철수 형이 조금만 길게 보고 한 5년 넘게 길게 보고 뭐 한석도 못 얻고 한 자리도 못 얻더라도 마이웨이로 밀었으면은 차라리 첫 선거부터 자꾸 뭘 결과를 뽑으려고 하면은